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손가락 관절 통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가락 관절 통증 병원에 가죠. 잘 낫던가요? 안 낫던가요? 의외로 잘 낫지 않아요. 되게 작은 관절인데 병원에서 치료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관절이 손가락 관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은 병원에서만 치료할 게 아니라 집에서 노력을 해줘야 나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프면 매우 고통스럽거든요. 자, 오늘은 집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손가락 관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손가락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이 갑자기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가락이 잘 쥐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손가락 통증이 한번 시작되면 되게 극심한 통증, 삶에 엄청난 불편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손가락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관절염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의 탄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절염 무엇이냐? 말 그대로 손가락 마디 사이에 있는 이 관절들의 염증이 생기는 거죠. 손가락이 붓고 뻣뻣하고 손가락 통증이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탄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탄발지는 탄이 소리가 난다는 말이에요. 손가락에서 어쩐다 굽혔다 펼다 할 때 튕기면서 소리가 난다. 왜? 바로 이 부위에서, 이 손바닥에 있는 이 부위들에서 이 손가락 쪽으로 가는 인대를, 힘줄을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잡고 있는 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게 두꺼워지면서 가고 있는 힘줄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염증도 발생하기도 하고, 누르면서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구부러지지 않는 거죠. 움직임 장애까지 발생하게 합니다. 제가 아팠던 손가락의 이유는 바로 탄발지 때문이었어요. 손가락에는 관절염과 탄발지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의외로 잘 안 낫거든요. 자, 제가 아팠던 것은 이 중에서도 이 탄발지였죠. 탄발지는 이 인대가 위로 올라가는 힘줄을 누르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생한다고 했죠. 구부릴 때 마찰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펼 때 많이 일어나겠어요? 펼 때 더 많이 눌러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손가락이나 이 부위가 아픈데 뒤쪽으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진다 이러면 탄발지 쪽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구부릴 때 손가락 마디 쪽의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탄발지와 관절염, 이 손가락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구체적 방법은 뭐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손가락 아프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병원에 가시는데 병원 가면 잘 낫던가요? 손가락 관절 치료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나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노력이 꼭 필요해요. 자, 집에서 어떤 거 아시죠? 요새 뜸을 사서 뜰 수 있죠. 뜸을 사서. 자, 뜸을 사서 뜨는 거는 손가락 통증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자, 뜸 이런 것들은 손가락에 생긴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자, 만약에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염이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떠야 돼요? 아픈 마디가 있어요. 아픈 마디. 아픈 마디가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 양쪽에 뜨는 거예요. 양쪽에. 양쪽 바로 옆이 아니라 살짝 위로 올라와서 양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11시 1시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운데가 시계로 해서 12시라 이거예요. 그럼 여긴 11시고 여긴 1시 방향이겠죠. 11시, 1시 이 양쪽 약간 위쪽에 손가락 마디에 뜸을 떠주면 손가락 마디 통증에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마디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젖힐 때는 되게 아파요. 뒤로 젖힐 때 이 인대가 뒤로 젖힐 때 인대가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프게 되거든요. 이건 탄발지인데 탄발지는 어디에 뜸을 뜨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 눌린다 그랬죠? 바로 손가락 바로 밑에 손바닥 쪽이 눌린다고 했죠. 그래서 손가락 바로 밑에 손바닥 부위.
이렇게 올라가는 힘줄이 이 인대에 눌려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위. 우리가 손금을 보면 흔히 감정선이라고 하는 손금이 제일 위에 있어요. 감정선이라는 손금과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 이 경계선 사이 부분, 이렇게 뜸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뜸은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없애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집에서 뜸을 사서 뜰 수 있다. 자, 두 번째, 병원에 가보면 파라핀이라는 게 있어요. 촛물에 담근다고 하죠. 따뜻하게 하면서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파라핀 같은 것도 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집에서 사서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방법, 운동 방법인데요. 이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가락에 염증이 있어요. 손가락 관절염이 됐든 탄발주가 됐든 염증이 있어요. 이럴 때 손가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염증과 통증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혈액이 잘 가면 이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조직에 전달하게 돼서 염증을 복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혈액이 더 많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손가락으로 혈액을 더 많이 가게 만들어 주려면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혈액이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프니까 쥐었다 폈다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프니까.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냐? 이 팔뚝 안쪽을 보면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팔뚝 안쪽에 이 접히는 부분 있죠? 접히는 부분과 손목 사이를 3등분 했을 때 위에 부분 3분의 1 지점, 여기를 강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 근육을 누르게 되면 통증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여기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는 근육이 많잖아요. 근육을 자극해 주니까 피가 와요, 안 와요? 혈액이 공급되게 돼요, 여기를 누르면. 그러면 여기를 누려서 혈액이 공급되면 손가락 마디까지도 혈액 공급이 촉진되겠죠. 자, 그래서 손목 경계선과 이 팔뚝 경계선 사이를 3등분을 했을 때 위에 부분, 얘가 근육이 매우 풍부한 부위인데 이 부위를 눌러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손끝으로 혈액순환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수시로 손가락 마디가 아플 때는 수시로 이곳을 마사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곳을 마사지 해주면 어떤 데도 좋냐? 이곳을 마사지 해주면 목이 아픈 사람한테도 매우 좋아요. 자, 이곳을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가 심장에서 팔까지 오게 되죠. 심장에서 팔까지. 그러면서 어디로도 혈액이 많이 가게 돼요. 손으로도 많이 가지만 목으로도 많이 가게 돼요. 평소에 목이 아팠던 분들은 이곳을 마사지 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냐? 해동피 차가 있어요, 해동피. 해동피는 뭐예요? 엄나무의 껍질이에요, 껍질. 나무의 껍질. 근데 여기에는 칼로파낙스 사포닌이라고 하는 염증에 매우 좋은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동피는 관절염에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해동피가 문제가 뭐냐? 끓이기가 어려워요. 나무의 껍질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무의 껍질을 10분 끓였어요. 잘 우려 나오겠어요? 3시간 끓였어요. 잘 우려 나오겠어요? 다른 것보다 잘 우려 나오지가 않아요. 해동피는 너무 좋은데 추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집에서 어쨌든 해동피를 구입하셔서 집에서 내가 끓일 수 있는 만큼 끓여가지고 드시면 염증에 도움이 된다. 이해 가시죠? 자, 요즘에 관절염이 있을 때 많이 사드시는 관절 영양제 있죠.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던가요? MSM이라고 하는 식이유황이 많이 들어있죠. 이 MSM 식이유황은 인체 실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관절로 인한 통증도 줄어들고 불편감도 줄어들더라 하는 이런 인체 적용 실험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실험의 결과로 식약처의 인증도 받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MSM을 사서 드시면 되는데 이게 사서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해동피 차를 먹거나 또 해동피를 오랫동안 끓이고 MSM까지 함유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제가 만든 관절 바로입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 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나네요. 앞에서 여러 운동이라든가 해동피차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도 손가락 관절이 잘 낫지 않거나 이러면 제가 만든 관절 영양제인 관절 바로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동피를 무려 14시간을 끓였어요. 그래서 그 색깔이 어떻겠어요? 이 색깔이 매우 컵에 따라 보면 매우 진하죠. 많이 추출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매우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절로 인한 통증은 뭐 때문이다? 염증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뜸을 떠도 아무리 파라핀에 담가도 심지어 관절 바로를 사서 먹어도 완전히 낫지 않더라. 그건 뭐예요? 염증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유착이 돼요. 유착. 손가락 관절염은 11시, 1시라 그랬죠. 좌우에 뭐가 생겨요? 유착이 생겨요. 오래되면. 그래서 이 유착이 풀려야지 통증이 말끔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탄발찌. 탄발찌는 어디에 유착이 생겨요? 이렇게 손바닥에, 손가락 밑에 유착이 생겨요. 그래서 염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말끔히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착을 해결해 줘야 돼요. 유착을 해결하는 경우는 유착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줄 수 있는 걸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침이에요. 침. 침 중에서도 일반 침은 바늘 모양인데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도침이라고 하는 침이 있습니다. 이 도침이라고 하는 침이 딱딱하게 굳어진 유착을 풀어줌으로써 손가락 관절염이나 탄발찌를 마무리할 수 있다.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손가락 관절염이나 탄발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손가락 관절염, 탄발찌 등 손가락에서 발생하는 통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명해 드렸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매우 어려워요.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 낫지 않는다는 걸. 자, 첫 번째, 뜸을 알려드렸어요. 뜸. 두 번째, 파라핀을 해도 좋다. 세 번째, 운동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디? 팔뚝. 자, 네 번째로는 해동피로 차를 끓여 먹어라. 해동피에 칼로파낙스,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염증에 매우 좋더라. 그런데 집에서 해동피로 차를 끓여 먹기 어렵거나 또는 충분히 추출할 만큼 오랜 시간 끓이기 어렵거나 또는 MSM 같은 성분들을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싶었던 분들이 있다면 관절 바로라고 하는 제품을 드셔봐라. 해동피를 14시간 동안 추출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손가락이 말끔히 안 낫는다. 그거는 염증이 아니라 염증이 오래돼서 딱딱해져 버린 유착 때문인 거다. 그래서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도침을 이용해봐라. 예, 염증과 유착.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손가락 관절의 핵심 치료입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잘 기억하셔서 손가락 관절 현명하게 잘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